연초부터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규제하면은 효과가 없다. 규제하면 더 오를 거다.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연초부터 난리가 아니라서 또 한번 얘기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규제안이 더 올랐다. 가팔라진 집값 상승 곡선. 6.17 대책 전후로 1월에서 5월이랑 7월에서 11월을 비교하고 있어요. 항상 부동산 시장 6월에 많이 튀었죠. 자, 첫 번째 알아둬야 되는 건 규제안이 더 올랐다가 아니라 추세가 떨어지다가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르다가 오를 수도 있죠. 갑자기 오름세가 점점 더 심해진다. 그렇다면은 규제를 여기쯤에서 때리죠. 그래서 오르다가 주춤해진다 라고 하면은 비교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확실히 이때보다는 이때가 오름폭이 더 크죠. 그러니까 규제하니까 더 올랐다. 이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규제하니까 더 오른 거예요? 더 오르니까 막으려고 규제한 거예요? 근데 아예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현상을 보고. 예를 들어서 6.17 말고 9.13 가지고 와보라 그래요. 그 규제 전에 엄청나게 오르다가 규제되고 나서 떨어졌죠. 6.17 말고 7.10 가지고 와서 앞에 6월하고 8월만 비교해봐요. 규제 효과는 바로 그때 나타나는 거죠. 얼마나 효과 냈느냐. 그러니까 딱 유리한 것만 들고 오는 거죠. 핀셋 규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거 이따 설명할게요. 왜 핀셋 규제 할 수밖에 없는지. 따라잡기 급급 뒷북 규제. 왜 뒷북 규제 할 수밖에 없는지. 왜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고 이렇게 계속 까기만 하느냐. 절반이 규제 지역인데 사상 최고다. 사상 최고니까 절반이 규제 지역이죠. 얘기했지만 뭐 핀셋 규제라고 하는데 핀셋 규제가 아니라 국민 70%가 규제 지역에 사는데 무슨 핀셋 규제예요. 이게 하다가 해서 다 막고 있는 건데. 뒷북 규제, 핀셋 규제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 조정 대상 지역 필수 요건,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 즉 3개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떨어지다가 갑자기 폭등하더라도 3개월 지나기 전까지는 못 잡는다는 거죠.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법 안 지키고 그냥 법과 관련 없이 국토부 직할로 혹은 대통령 직권으로 저기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또 깔 거잖아요. 법도 안 지키는 대통령, 법도 안 지키는 국토부 하면서 축이 과열지고 뭐예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에서 아래 기준, 그리고 뭐 청약 경쟁률이나 주택 청약 경쟁률, 그 다음에 뭐 공급에 위축될 우려가 있고 했을 때 뭐 분양 계획이 감소하거나 다 이런 내용들을 충족을 해야 된다. 맨날 해가지고 뭐 법 무시한다 뭐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아예 정치적으로 까는 쪽에서 보면 이런 거는 왜 법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뒷북 규제 지역 제도 바뀐다. 이렇게 3개월간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니까 아예 이것을 뭐 절대값으로 만든다든가 해서 개정하고 있는 거죠. 개정하기 전까지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건 뭐 정부를 뭐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집값이 올라야지 규제를 하는 거지. 오를 것 같으니까 규제한다는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묶어도 오른대요. 그러면서 효과에 대해서 의문이다. 신규 지정했지만 효과에 대해서 의문이다. 계속 이야기하면서 뭐 계속 오른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죠. 한 달 동안. 자, 일단 첫 번째. 한 달은 올라요. 왜? 신고기간이 30일이니까. 그러니까 꼭 한 달 뒤에 저 얘기하죠. 그 다음 또 김포랑 파주만 볼게요. 김포 11.19 때 조정대상 지역 지정됐죠. 여기서 갑자기 그 풍선효과 이야기하면서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했죠. 2.73까지 오르다가 딱 조정하고 나서 0.98, 0.39, 0.32, 0.23, 0.21, 0.14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거 계속 신고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11.19면은 요때까지는 규제받기 전에 거래도 올라오기 때문에 신고일 기준이죠. 12.17 파주 같은 경우도 김포 뭐 규제했더니 이제 파주가 오른다 하면서 계속 띄우다가 규제 딱 하니까 바로 감소세 들어갔다. 상승폭이 효과 없나요? 그 다음에 대출 규제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주거사다리. 이거 주거사다리 아니죠. 주거사다리죠. 이렇게 대출받고 사게 되면 진짜 죽는 길로 간다. 주거사다리다. 예전에 뭐 초이노믹스처럼 70% 받고 물론 그때는 빚내서 집 사라고 엄청나게 완화책을 풀어줬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연끌하는 거는 주거사다리가 아니라 주거사다리다 라고 그랬죠. 대출 맡긴 무주택 실수요자 뭐 분통하면서 내 집 마련 통로 열어야 된다. 언제부터 무주택자 생각해줬다고 이들이. 문제는 급격히 늘어난 가계대출이라는 거죠. 자, 2014년 7월에 초이노믹스 발표된 뒤로 가계대출 증감률이 급격히 증가했다. 언제부터 줄었어요? 17년에 뭐 있었어요? 6.19 대책? 8.2 대책 나왔죠. 9.13 대책 나왔죠. 12.16 대책 나왔죠. 원래 그래서 꾸준히 증가율이 감소했다. 즉 다른 것보다 가장 위험한 건 가계대출 때문이라는 거죠. 원래는 보통 웬만한 나라들 어떻게 됐어요? 리먼 터지고 나서 가계부채 쭉 줄였어요. 리먼 터지고 나선 안 줄였더라도 적어도 유로존 한 번 더 터지고 나선 가계부채 쭉 줄였다. 그래서 가계부채 쭉 줄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초이노믹스 때려가지고 가계대출 올려버렸으니까 이게 굉장히 미친 짓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6.19, 8.2, 9.13, 12.16 계속 때려가지고 지금 가계대출 줄여놨는데 재작년에 미중 무역전쟁 터지면서 금리 조금 낮추고 1.25로
올해 코로나 터지면서 금리 또 0.5로 낮추고, 그러니까 지금 사야 될 때다 해가지고 가계대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출 규제 없었으면 이미 요때 넘어갔을걸요? 한 20% 나왔을걸요? 증감률? 니들이 그렇게 호도하는데. 편차표 공급책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땅값 급등해서 고분양가 나와서 오를 것이다. 개발 호재로 땅값과 주변 집값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공급하라고 해서 공급하니까 가격 오른대요. 거기다가 뭐라 그래요? 용적률 규제 완화. 마치 이게 발표된 것처럼 이야기해요. 과거에 용적률 완화 해줄 거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뭐였어요?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해라. 그런 거를 하는 경우에 완화해준다고 했죠. 이번에 그냥 무작정 완화해주냐? 땅값이 오르고 주변 시세 오르고 가격 오를 수 있을 정도로 용적률 규제를 완화를 해주냐? 그리고 역세권 용적률 300%를 확대하고 공공이 환수한다. 환수하는 형식으로 들어가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국가 주도로 많이 하겠죠. 예를 들어서 용산 정비창 이런데 용적률 올린다고 해서 공급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얘긴데 인근의 가격이 왜 오르냐? 그러니까 니들이 말하는 대로 공급해라 라고 하면은 그 공급으로 인해서 가격 더 띄우려고 한다는 거죠. 여태까지 계속 그래왔고. 근데 공급은 무슨 공급이에요? 공급 문제 없죠. 공급은 택지직으로 공급하면 충분합니다. 공공자가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 1번 공공분양보다 2천만원가량 저렴했고 반가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지만 환매 조건부 주택의 청약 경쟁률은 0.1대1에 그쳤기 때문에 현실에서 찬밥 시즌되니까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연히 그렇죠. 왜? 2007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대 차이가 엄청 남을 것 같으니까 집을 사는데 다른 데는 다 오르는데 여기는 올라도 돈이 안 남는다. 안 사죠. 다만 문제는 뭐예요? 저게 일회성에 그쳤기 때문이죠. 앞으로 나오는 모든 분양, 새 아파트가 다 저런 형식으로 나온다 라고 한다면 시세 차익을 위해서 다 구축에 살까요?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집이 주거의 목적이 아니라 자꾸 투자의 목적이라고 하고 찬밥 신세 이야기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부추기니까 저거 사도 시세 차이가 안 남는다. 떨어질 때 사는 사람은요. 저거는 진짜로 자리 잡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랬을 때 그 오랜 시간 동안 언론이 가만히 있겠느냐. 계속 이런 식으로 때리겠죠.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괜히 비싼 집에다가 떨어질 것 같은 집을 사느냐, 아니면은 집값은 뭐 감가상각 되더라도 환매 조건부니까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저렴하게 사느냐, 그때 선택하는 경우는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뭐 토지 비축제도 이런 거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절한 시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상생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다. 물론 판 사람들은 속이 쓰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분양가 책정할 때 항상 택지비, 건축비 플러스 뭐 기타 비용이 있는데 건축비는 기준이 있고 택지비를 저렴하게 해서 하면 되겠죠. SH나 LH가 장난질 치지 않는 이상은. 자, 그리고 공급 부족 때문에 계속 오른대요. 규제 아닌 공급 우선돼야 된다. 공급하면 오른다며요. 상향 얘기도 안 나왔는데 용적률 상향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오를 것이다. 벌써부터 그 지은 리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거 분양가 상한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면서 집값 엄청 뛰었죠. 그 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그대로 두든가 강화하든가 아니면은 예전처럼 다시 40년으로 올려가지고 너무 많은 멸시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다. 분담금 조정, 돈 벌어야 하지. 분담금 조정하면은 재건축 돈 번다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지하고 이러면은 떴다는 거. 과거 부동산 3법 이후 부동산 시장 보면은 뻔히 나오는 건데 왜 이딴 얘기를 다시 하고 있냐. 재건축 규제 풀면 집값 잡힌다. 맨날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근데 재건축 규제 풀어가지고 공급이 나오냐. 이야기했지만 서울에 15년 동안 2만 평균 연평균 1471호예요. 그런데 무슨 재건축 풀면 나온다는 소리를 해요. 공급이 없는데. 돈 되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재건축으로 순증하는 신규주택은 앞으로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 그래도 80년대 아파트는 용적률이 100%대였는데 90년대 아파트는 200%대가 많다. 그렇다면은 용적률 똑같이 300%까지 늘린다고 했을 때 순증하는 거는 80년대 아파트가 90년대 아파트보다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1471호예요. 재건축 가격은 띄우는데 그만큼 공급이 나오느냐? 공급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뭐예요? 가격 띄우는 정책이고, 그러니까 미친듯이 언론에서 띄울 수 있도록 때리는 것일 뿐이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보면 어때요? 패닉 바잉 시기 거래량도 넘어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잠실, 삼성, 대치, 청담. 기사 내용을 들어가 봤더니 낚시죠. 거래량이 414건으로 패닉 바잉 할 때보다 적죠? 거래량 넘어섰나요? 안 넘어섰죠. 두 번째로 많은 거래 건수다. 시작부터 장난질이죠. 막 이야기하면서 대장주 거래량 엄청나게 줄었다. 10월에 거래 한 건도 없었고 뭐 없다. 억누른 수요는 도곡, 개포, 역삼, 압구정 등 인근 지역으로 옮겨갔다. 즉 잠삼대청은
패닉 바잉 시기에 거래량을 넘지도 않았고 허가제로 수요가 억눌린 것도 맞죠. 근데 제목을 이따위로 지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한 곳들이 결국엔 다시 원위치 되고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여론을 만들고 있죠. 규제 효과 없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때 오르고 이때 올랐다. 그러니까 좌파 정부만 하면 집값이 오른다. 근데 정책을 보면 어때요?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 완화 정책이었죠. 왜? IMF 때문에 작살 났으니까. 뭐 지금이야 제가 이야기하는 게 건설사들 너무 많이 처먹고 규제해야 된다 그랬는데 IMF 때는 건설사고 뭐고 다 말아먹고 있는 중이었죠. 그러니까 말아먹으면 안 되니까 완화해줄 수밖에 없죠. 완화해주니까 다음 정부 때 떴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계속 규제하니까 떨어졌고 계속 완화하니까 올라갔고 계속 완화해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보통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늘 말하지만 타성기간 때문에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착공해서 준공까지 1, 2년이에요. 계획에서 준공까지는. 규제책을 요만큼까지 올라와야 집값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규제 해가지고 꽉 채워가지고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때 떨어질 때까지는 또 계속 떨어지죠. 떨어지다가 갑자기 완화 해가지고 규제 여기까지 낮춰서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다시 규제 하더라도 요 선이 올라갈 때까지는 안 떨어지는 거죠. 근데 가까워져 오니까 규제 해봤자 집값 계속 오르지? 안 돼. 지금 여기 거의 다 왔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규제 완화해 빨리. 언론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다. 결론. 정책 효과가 없어요? 수치 보면 다 나오죠. 일단은 지금 미친 매수 심리인데 억누르고 있는 경우다. 그리고 원래는 계속 떨어져야 됐는데 미중 무역 전쟁이랑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이때 1.25%로 금리 0.5%포인트 낮추고 이때 0.5%까지 0.75%포인트 낮췄죠. 그러면서 막혔어야 되는 영끌 수요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 1.75 때는 못 들어왔던 영끌 수요들이 1.25 되니까 들어온 거고 2019년에 그 다음에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1.25일 때 못 들어오던 수요들이 0.5 되니까 들어온 거다. 이것을 대출 규제까지 해놓지 않았다면 미쳤겠죠. 그리고 문제는 이 상황에서 시중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죠. 결국 경제가 불안해서 낮춘 금리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생긴 자산시장 거품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데 그걸 막으려고 정책으로 대출 규제해놓고 여러가지 규제하니까 효과 없으니까 규제 풀어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다. 지금 대안 있어요? 대안 없는데 대안이라고 내놓는 것들은 다 오를 이야기들만 하고 있다. 왜? 언론들의 면면을 보면 건설사로부터 많은 광고비를 받기 때문이죠. 혹은 건설사에 속해 있거나. 그러니까 저런 말에 속아가지고 지금 정책을 멈춘다. 그렇다면은 그나마 눌러놓은 매수 심리도 미치도록 다시 바뀌게 될 것이다. 특히 지금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풀면은 집값 금방 떨어질 수도 있어요. 대출 규제 풀면. 왜냐면 파산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그렇게 돼서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규제하면 오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에 속지 말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해 보시면 되겠습니다.